자, 저희 광주정신 토크쇼. 자, 박수로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흥겹게 나아갑시다. 지치지 말고 우리 광장에 모여서 촛불도 들고 부당한 일 있을 때 함께 춤추고 나아갑시다. 저는 이번 행사의 총감독 주홍입니다. 네, 그리고 제 우측에 있는 분 김대중 대통령 연구자로 유명하죠. 네,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광주 지성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최영태 교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KBS 시사 직격 많이 보시죠? 요즘 좀 속 후련하게 한마디씩 해주시는 분입니다. 네, 임재성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DJ 한 분이 와 계시는데요. 빨간 옷의 DJ 별밤의 문영식 DJ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 DJ 문영식입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윤 정부 들어선 이후 민주주의 상황을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민주주의가 뭔지를 정의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주의가 뭐기에 이게 후퇴하고 있고 퇴행하고 있는가. 민주주의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우리가 권력을 뽑는 거죠. 선거를 통해서 뽑는 걸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든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권력을 잡든 우리 그럴 때 민주주의가 훼손됐다. 민주적인 권력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권력은 맞습니다. 근데 민주주의가 거기서 끝나냐? 민주주의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던 시민들의 의사를 통해서 선출된 권력이냐. 나머지 하나는 삼권 분립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 삼권 분립. 네. 이걸 왜 권력을 좋습니다. 나누는 거죠. 좋습니다. 권력을 나눠서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권력이라는 걸 통으로 하나로 묶어놓지 않고 권력을 나눠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라라는 측면에서 작동되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예,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정부는 확연하게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라 했는데, 사실 민주주의만 후퇴한 게 아니고 남북 관계도 후퇴하고 경제도 후퇴하고 모든 게 후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사이비 자유민주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민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민들. 네. 저는 우리 역사를 보면은 정치인들이 민주주의를 항상 망가뜨렸고 이것을 다시 회복시킨 게 시민이라고 생각해요. 이승만 독재에 대해서는 4.19 혁명으로, 박정희 독재에 대해서는 부마 항쟁으로, 전두환 독재에 대해서는 5.18과 6월 항쟁으로 다시 복원시켰고, 박근혜의 국정문란은 촛불혁명으로 다시 복원시켰습니다. 바로 이 5.18 광장이 그런 시민민주주의의 본고장이고요. 광주 민주광장 처음 오셨죠? 처음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오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곳이 그러한 역사 그리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명명될 수 있는 것의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너무 감격스럽고요.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도 너무 영광입니다. 한국에서 놓고 보면 대통령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헌법상의 권한을 총동원해서 입법부와 사법부와 소통하지 않고 그 권한을 존중하지 않았을 때, 대법원의 판결을 스스로 부정하고 국회의 입법 권한을 스스로 부정하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우리가 목도했을 때 이거를 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직은 권력이 임계점 안에서는 계속 그 임계점을 넘지 않는 측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래도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시민사회와 권력의 성숙함이라고 보는데요. 아직은 통제 가능한 그 어디쯤에서 이 권력이 자신의 힘을 남용했다가 또 그 남용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은 좀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조금 더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윤 정부의 3대 개혁
굉장히 거창하게 처음 시작했지만 지금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를 폄훼하고 왜곡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윤 정부가 노동교육, 연금 3대 개혁을 표방하고 있지만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평도 있습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여러분 지금 정부가 노동개혁을 가장 앞서서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피부로 와닿지 못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냐면 노동개혁 문제에서 뭘 하고 있냐면 노조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노조 이거는 탄압합니다. 저는 노조 탄압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정말 이게 뭔가 제대로 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노조 탄압이라는 거래도 하는 걸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노조 탄압이라는 건 노동 개혁이 될 수 없어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 이걸 하려면 여야가 손을 잡아야 해요. 그래도 하기 힘든 과제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야당하고 아예 대화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뜨겁습니다. 미래가 별로 밝지 않다는 그런 말씀 듣고 보니까 음악 한 곡 듣고 가야겠습니다. DJ 음악 큐. 제 시간이군요. 열띤 토론하시고 좀 잠깐 물 좀 드시라고요. 노래 한 곡 준비할 텐데 오늘 이곳이 이제 민주광장이기 때문에 금지곡 그 시절에 한 곡 하고 가죠. 1981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5회 대학가요제 대상 수상곡인데 이쪽 금남로 쭉 올라가다 보면 왼편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잖아요. 광주 1고를 졸업하고 한양대 상경대 1학년 복학생이었던 정호차의 가창력이 돋보인 바이또를 LP로 준비합니다. 이 노래는 이제 금지곡이 됐었는데 대학가요제가 끝나고는 한 달 정도까지는 문제 없다가 정호차가 이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말 표현한 후로 금지가 됩니다. 이 노래 제목이 뭐냐고 이제 아나운서가 물어보니까 정호차는 이제 광주에서 죽은 친구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만든 노래고 제목 바이돌은 친구의 묘비를 의미한다라고 답을 합니다. 방송이 나간 후에 정보기관 또 방송국에서 난리가 났죠. 다음 날부터 바이돌은 방송이 금지됐고요. 바위돌 너무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저 대학 때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윤 정부의 외교 이제 세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심각하죠? 김대중 대통령 살아계시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많은 것을 잘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국내 정치는 좀 잘못해도 다음에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애교 문제, 남북 문제는 잘못하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정말로 애교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나 이 애교 문제는 너무 엉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윤석열 대통령은 애교에 대해서 모르는데 너무 용감해요. 무식한 사람이 용감했을 때 사고를 치면 굉장히 크게 치는 거거든요. 와, 우리 외교 어떡하죠? 네, 사실 방송에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 듣고 싶습니다. 이제 뭐 국내 문제는 그나마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네. 외교 사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외교야말로 진짜로 권력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적으로 딸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개인의 역량, 신념, 지향이 가장 고스란히 드러나는 곳이 바로 외교적인 영역입니다. 미국 의회에 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유의 나침판이 돼서 미국과 같이 전 세계 시민들을 해방시키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서부터 혹시 저 대통령이 신념에 의한 선악의 대립구도에 의한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다음에 군사적인 분쟁이 벌어진다는 대만과도 한국은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우리가 편입하지 않으면 아주 큰일이 나고 한국이 망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혹시 아닐까라는 아주 강력한 우려,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했을 때 국내적으로 그런 것들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려가 된다라는 생각들을 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일 외교, 특히 대일 외교 이 부분에서 저희가 뭐 속이 뒤집힌다,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자, 결론은 어떻게 난 거냐면 한국 정부가 항복을 했습니다. 일본의 그 외교적 압박, 고위급 외교적인 그 어떠한 절차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일본의 니네들 이 대법원 판결 그대로 인정하고 이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손에 들고서 피해자들이 계속 판결 이행하라라고 외치는 게 계속 된다면 우리 너희들과 만나지 않겠다라는 일본의 압박이, 자, 일본이 이겼습니다. 라는 최소한 국내적인 표현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100년 전의 일에 대해서 계속 사과하라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사과를 원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빠지시면 됩니다. 윤 정부의 남북 관계 정말 심각한데요. 말이 잘 안 나와요. 윤 정부 남북 관계 말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많이 얘기해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연장선상에서 자기는 애교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엉뚱했듯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대해서도 자기 방식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려요.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복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필요하다. 이게 지금 필요하다. 지금 국제 정세나 이런 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결이 있지만 이거 그냥 우리 날려줄게. 일본이 원하니까. 당연히 국내적으로 이거 지지합니까? 우리나라 법원 판결을 한국 정부가 없애버렸는데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되지 않으면 사실 윤석열 정부는 괴멸적인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자기소개 하시고요. 간단히. 예, 반갑습니다. 참교육 참세상의 길을 걷고 있는 정교조 전담지부에서 일하고 있는 김남철입니다.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픈 게 오늘이 6월 10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졌잖아요. 최악인 상황이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페북에다 민주주의는 죽었다, 어떻게 정부가 국가기념일인 6월 민중항쟁 그거를 스스로 행사를 불참하고 그 다음에 12일부터 행정감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점점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한쪽의 의견이 점점 더 공론장의 많은 측면을 메꿔 갈 것이다. 그것이 현재 기준으로선 야당인 민주당이 많은 공론장을 차지하든 지금 현재 측면에서의 여당인 국민의힘이 많은 측면을 차지하든 둘 다 저는 적절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보가 일면으로 여러 번 다뤘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에 대한 악의적인 여러 가지 보도들을 냈었습니다. 그랬죠. 저도 그거 보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네. 그게 다른 언론들이 받지 않았어요. 표적으로 누군가를 악마화시키는 방식들의 기운이 넘실대는 곳이지만 그래도 그 어디쯤에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갖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브레이크가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런 브레이크의 역할을 언론이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권력이 하기도 하지만 시민들도 그런 브레이크를 아주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이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정치인들이 잘해요. 야당이 집권 능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윤석열 정부를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야당이 잘하면은,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내년에 집권 여당이 패배하겠다, 4년 후에 정권을 뺏기겠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진다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돼 있어요.
두 분 열띤 토론 해주셨고요. 우리가 함께 이 민주광장에서 집단지성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실천할 때라, 행동할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 함께 박수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